혹시 어머님들 요즘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네. 분명 잠도 잤고 세수도 깨끗이 했는데 얼굴빛이 칙칙하고 피부가 푸석해 보일 때 주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유독 오늘은 더 깊어 보이는 것 같은지 속상해질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피부를 하루 만에 바꾸는 마법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이건 정말 몰라서 못했던 거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산 곁에서 건강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비싼 화장품 이야기나 피부과 시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아주 평범한 재료로 피부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보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70대 초반이 박정순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님은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거울 보는 게 겁나요. 아침마다 얼굴이 달라 보여요. 어머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단순히 주름 하나 때문에 속상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젊을 땐 피부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늙은 사람 얼굴 같아요. 이 말 속에는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름이 생긴 것보다 내가 점점 관리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 그래서 어머님들은 화장품을 바꿔봅니다. 딸이 사다 준 비싼 크림, 광고에서 좋다는 앰플, 한 번쯤은 큰맘 먹고 산 고급 화장품. 하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다가 이내 다시 푸석해지는 피부. 역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체념하게 됩니다. 어머님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피부가 늙어 보이는 진짜 이유 정말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하고 넘기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피부는 나이만큼 늙지 않습니다. 관리 방식만큼 늙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 피부는 집으로 치면 벽과 기둥이 있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부는 벽지이고 그 안쪽에서 피부를 떠받치는 힘은 기둥과 철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젊을 때는 이 콜라겐이 튼튼해서 조금 무리를 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밤늦게 자도 세수 대충 해도 다음 날 멀쩡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은 점점 줄어듭니다. 생성은 느려지고 파괴는 빨라집니다. 그 결과 피부는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더해집니다.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제어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피부 속 콜라겐을 공격합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기둥을 조금씩 갉아먹는 벌레처럼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피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처지고 얼굴선이 흐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수분 손실까지 더해지면 피부는 더 빨리 늙어 보입니다. 수분이 빠진 피부는 마른 논바닥처럼 장금이 생기고 주름이 도드라집니다. 이쯤에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좋은 화장품 바르면 되지 않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화장품은 피부 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합니다. 하지만 피부 속 콜라겐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붕이 새는데 바닥에 예쁜 대야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물이 안 보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푸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뭘 더 바를까가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무엇을 도와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에는 이 역할을 해주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홍시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왜 하필 홍시인지, 왜 나이든 피부에 홍시가 도움이 되는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홍시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홍시는 그냥 달콤한 과일 아닌가요? 그게 피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하필 홍시인지, 그리고 왜 나이든 피부에 홍시가 특히 잘 맞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시의 가장 큰 장점은 흡수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예전처럼 영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피부 위에서 겉돌거나 금방 말라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시는 이미 과육이 아주 부드럽게 익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닿았을 때 흡수가 훨씬 수월합니다. 마치 딱딱한 밥보다 주기 위해 부담이 덜한 것처럼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시는 피부에 억지로 밀어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게 시니어 피부에 홍시가 잘 맞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활성산소 기억나시죠? 이 활성산소가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홍시에는 이 활성산소를 눌러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 성분은 피부를 공격하는 산화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를 늙게 만드는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젊어지는 건 아니지만 더 늙어가는 걸 붙잡아주는 겁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꾸준히 쌓이면 얼굴빛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수분 유지력입니다. 홍시는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기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홍시의 수분은 피부 위에서 금방 날아가지 않고 머무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시를 활용한 팩을 하고 나면 세안 직후처럼 잠깐 촉촉한 게 아니라 한참 동안 피부가 편안한 느낌이 남습니다. 이게 겉만 번들거리는 촉촉함과 속이 편안한 촉촉함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번들거림보다 편안함이 중요해집니다. 홍시는 바로 이 지점을 잘 채워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머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홍시만 바르면 되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홍시는 좋지만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홍시는 영양과 수분은 풍부하지만 피부 장벽을 잡아주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본의 핵심 재료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시니어 피부에 아주 잘 맞는 재료입니다. 요거트에는 젖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젖산은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아주 순하게 정리해 줍니다. 떼수건으로 미는 각질 제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정리해 주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질이 고르게 떨어지지 않고 군데군데 쌓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요거트는 이 길을 먼저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요거트의 유산균 성분입니다. 유산균은 피부 표면의 균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도 장처럼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트러블이 생기고 가려움이나 붉은기가 나타납니다. 요거트는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 균형을 차분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민감해진 시니어 피부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홍시와 요거트가 왜 함께 쓰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홍시는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요거트는 흡수기를 열고 피부 표면을 정리해 줍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하나는 안으로 채워주고 하나는 겉을 정돈해주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홍시 요거트 팩은 즉각적인 번들거림보다는 며칠 지나면서 피부결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어머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집에서 하면 피부에 자극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팩은 딱 두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재료는 반드시 순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무가당 요거트, 그리고 완전히 익은 홍시. 둘째, 시간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오래 바른다고 효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시니어 피부에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시 요거트 팩은 젊은 사람용 미용법이 아닙니다. 피부를 확 바꾸는 자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피부에 더 잘 맞습니다. 천천히, 부담 없이, 꾸준히. 이게 오늘 이야기의 방향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제 만드는 방법과 사용 순서,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주의사항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한 번만 제대로 들어두시면 앞으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홍시 요거트 팩 만드는 방법입니다. 재료는 아주 단순합니다. 완전히 익은 홍시 하나, 무가당 요거트 2스푼. 여기서 중요한 건 홍시의 상태입니다. 겉이 말랑말랑하고 숟가락으로 눌렀을 때 속이 부드럽게 으깨지는 상태여야 합니다. 아직 덜 익은 홍시는 산도가 있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주 잘 익은 홍시를 사용하세요. 홍시는 껍질을 벗겨 작은 그릇에 담고 숟가락으로 곱게 으깨줍니다. 덩어리가 남지 않도록 천천히 눌러가며 죽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무가당 요거트 2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때 거품이 나도록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재료가 고르게 섞이도록만 부드럽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기본 홍시 요거트 팩입니다. 이제 바르는 방법입니다. 팩을 바르기 전에는 세안을 먼저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씻고 수건으로 물기만 톡톡 눌러 닦아주세요. 문지르지 않습니다. 세안 직후 피부가 살짝 촉촉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홍시 요거트 팩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릅니다. 두껍게 바를 필요 없습니다. 피부 위에 한 겹 얹는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눈가와 입가는 아주 얇게 바르거나 피하셔도 됩니다. 바르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이 이상 길게 바른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이때도 문지르지 않습니다. 물로 팩을 녹여내듯 천천히 헹궈주세요. 세안 후에는 평소 쓰시던 로션이나 크림을 얇게 발라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팩으로 채운 수분과 영양이 날아가지 않도록 덮어주는 역할입니다. 이제 사용 빈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시 요거트 팩은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한다고 피부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피부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과한 관리보다 적당한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심한 피부염, 진물, 가려움이 심할 때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의 상담이 먼저입니다. 둘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팔 안쪽에 먼저 소량 테스트를 하세요.
붉어짐이나 가려움이 없으면 그때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셋째, 팩을 한 날에는 햇빛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과일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자외선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모자나 양산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 팩이 특히 잘 맞는 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부가 푸석하고 화장을 해도 윤기가 안 나는 분들,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는 분들, 피부가 예민해져 자극적인 관리가 부담스러운 분들, 이런 어르신들께 홍시 요거트 팩은 잘 맞는 편입니다. 반대로 피부가 아주 지성이거나 여드름이 활발한 경우에는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피부는 젊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신호는 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조금 덜 속상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누구보다 빠르게 변하는 방법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어느 날 요즘 얼굴 편안해 보인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머님들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피부 때문에 속상해하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한번 조용히 건네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오래 갑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 삶 곁에서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닥터 김선생이었습니다.